자, 봅시다. 1번은 뭐 이제 되게 위협적으로 생기긴 했는데,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거는 실근을 갖도록이니까 전체적인 모양 보면은 x의 n은 숫자는 저쪽으로 옮겨서 그리고 이게 n 빼기 2게 방향만 알려줄게요. 16 빼기 2로 가고 이건 연산이 되지 이쪽으로 넘어가서 4 이렇게 없앱니다. 자, 그럼 제곱근에 대한 얘기야. 실근을 갖도록이니까 이 n에 대한 짝수 홀수가 중요한 거고 n이 홀수면 무조건 같죠. 무조건 한 개씩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개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실근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홀수는 무조건 오케이야. 무조건 돼요. 자, 이제 짝수일 때가 문제인데 짝수일 때는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풀어내면은 n에 대한 범위 이거는 풀었다고 칠게. 4에서 8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때 짝수를 또 골라야 돼. 또 여기다 홀수 또 중복해서 넣으면 안 돼요. 4, 6, 8 가능하고 홀수는 다 되고 이제 그런 합을 다 구하시면 됩니다. 뭐 홀수는 1에서 19까지니까 얘는 10의 제곱. 이거는 수열 배우면은 금방 알죠. 10의 제곱이고 여기다 4, 6, 8만 더하시면 됩니다. 2번은 인간적으로 이거는 그냥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는 다 맞췄겠지. 또 예쁜 얘기했다가 또 상처받은 사람. 오! 다 맞았어.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좋냐면 이게 사실은 밑이 결정이 안 됐잖아요. 2번은 밑이 중요하잖아. 밑을 결정을 해야 되고 분명히 이게 밑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A의 값이 여러 개면은 다 따져봐야 되는데 A 값이 결정이 돼 있어 하나야. 그럴 때 가장 유력한 거 어떻게 될 것 같아? A가 1보다 크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A가 당연히 1보다 작은 애를 먼저 건드려 보세요. 확률적으로 그게 더 좋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3번도 이건 뭐 그냥 진짜 맞추라고 좀 문제라. 그렇지. 다 맞았습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거는 이제 경험에 대한 문제인데 4번은 이거 한 번 푼 사람은 이거 까먹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걸 안 풀어본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짝꿍이 있어요.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8 그냥 일단 이렇게 쓰죠. 얘를 숫자를 요거를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분자 분모에다가 a의 8을 곱해. a의 8을 곱하면 1 더하기 a의 8분의 a의 8이 되고 얘 짝꿍이 있습니다. 1 더하기 a 8분의 1 그러니까 얘랑 얘가 더해져서 합쳐져서 1을 만들어내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짝꿍의 개수를 쭉 이제 계산을 하시면 8이 나오고 가운데 있는 애가 이게 안 맞아. 그래서 뭐지? 가운데 있는 애가 a의 빵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돼서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약간 숫자에 대한 센스가 있으면 금방 보이는데 5번은 뭐지? 뭐야? 어떻게 다 맞았지? 말이 안 되는데? 자, 아마 대충 잘 찍었겠지? 자, 일단 숫자의 배열을 보시면 정리만 해봅시다. 로그 B에 A에 이거 3으로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밖으로 빼서 로그 B에 A가 되고 로그 2에 A분의 2 이게 로그 함수란다. 로그라는 숫자가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가 바뀌었지? A의 B 있죠? 자, 얘네들이 역수로 보여야 돼요. 이게 역수로 보여야 돼요. 역수로 보여서 이 두 개를 곱하면 6이 나온다는 거를 눈치를 채면은 숫자에 대한 조합을 좀 빨리 찾아냅니다. 거기에서 이 집합적으로 같은 애가 4분의 3하고 그 다음에 2랑 8이잖아. 이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6이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죠. 남은 애를 쉽게 찾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요거 계산하시면은 B는 4A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집어넣으면은 이제 이 숫자가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크잖아. 1보다 작고 하나는 크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숫자를 찾아내시면 돼요. 일단 뭐 잘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6번이 지금 보니까 오답이 제일 많은데? 6번을 맞춘 사람은 진짜 잘했어요. 이미 찍은 건지 맞춘 건지도 확인은 해야 되는데. 자, 6번 봅시다.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 4에 2 빼기 x. 이거 감소함수죠. 대충 이렇게 감소하고 점근선이 x축. 이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는 절대값이 4에 x 빼기 t. 이게 이제 t라고 하는 애가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얘네가 전부 다 양수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적당하게 내려와서 한 요쯤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 절대값이 씌워지면은 이렇게 되면서 만나는 점이 1개, 2개, 3개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야. 그럼 3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이쪽 편은 무조건 이제 하나는 감소하고 하나는 증가하니까 무조건 만나. 이건 무조건 만나니까 굳이 따질 필요가 없고 이쪽 부분에서 이제 2개가 만나도록 해야 돼. 그 방정식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4에 2 빼기 x랑 요거 마이너스를 뺀 거 t 빼기 4에 x. 그러니까 근이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요쯤에서 이제 치환을 하죠. 4의 x를 t로 치환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 이 근이 이게 질이 바뀌어버리지. 자, 그래서 t를 하면 안 되지. x로 해야 되겠다. 여기 위에 t가 있어서 라지 x로 갑시다. 그러면 x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t x가 되고 얘는 16 마이너스 16. 뭔가 좀 이상한데 이쪽으로 넘어가고 플러스 16 이렇게 이게 0 이렇게 되고 x는 양수 됐죠. 자, 얘가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2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일단 0을 집어넣었을 때 0은 포함은 안 되지만 어쨌든 여기 16이라고 하는 애를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이건 라지 x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뭐 판별식에다 가볍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4 곱하기 16가 63. 8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0보다 커야 돼. 무조건. 양수근이 2개가 생겨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근이 2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정하기를 t가 여기에서 음수 쪽으로 내려가면은 안 돼. 그래서 t는 양수라고 보장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t가 양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어쨌든 t는 범위가 8보다 크다라고 나옵니다. 됐죠?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문제에서 t의 범위가 t가 a보다 크다. 아니 이게 뭐 a가 되는 거고. 이러고 나면 이제 조금 귀찮은 부분이 생깁니다. 이제 또 다시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4에 2 빼기 x라고 하는 애랑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a에다가 8을 집어넣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4의 x 빼기 15에 대한 방정식을 또 풀어야 돼. 그 첫 번째 이게 양수로 나왔을 때랑 그 다음에 두 번째 15 빼기 이렇게 됐을 때 이걸 2개를 풀어줘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금방 풀려. 이거는 그냥 x는 2 하나만 딱 나와서 그냥 양수 쪽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얘네 좌표의 모든 합을 구하는 거야. x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직접 구하지 않고 약간 요령으로 이제 근각계설 관계를 좀 이용을 하지. 자, 우리의 목적은 요 x의 합이니까 여기에 있는 애를 치환을 일단 할 때 4의 x를 뭐 x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있는 애를 이렇게 4의 x2를 x1, x2 뭐 이 정도 합시다. 그래서 얘네 둘을
두 개를 곱했을 때 우리의 목적은 x1 더하기 x2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구조가 라지 x1과 라지 x2의 곱을 이용을 해줘요. 라지 x1과 라지 x2를 두 개를 곱하면 이게 지수에서의 덧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이제 곱 쪽을 생각을 해줘. 그래서 여기 x제곱에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15 x에 16 이렇게 곱이 이쪽에 있죠. 곱이 이쪽에 있어서 얘가 라지 x1, 라지 x2가 되고 얘가 4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서 x1과 x2를 두 개를 더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직접 구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일단 구조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7번은 이거 예전에 한번 넣었던 거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넣었던 거 같은데 다 맞췄네. 넣었던 게 맞나 보다. 자, 그 다음에 8번 8번은 전체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이제 8번 같은 걸 틀린 거면 이제 1학년 과정이 이제 허술해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이제 수원수투를 배우고 있지만 이게 수원수투에서 실제로 수원수투에 대한 개념이 약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아니면은 이제 1학년 과정에서의 이차함수나 뭐 근판정 뭐 이런 근해 분리 이런 게 약해서 안 풀리는 건지를 좀 정확하게 좀 포인트는 잡아야 돼요. 물론 이제 고3으로 넘어가서 수능으로 이제 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뭐 이제 나오는 유형이 막 다양하진 않아. 되게 단순한 것들만 나오게 되거든. 근데 일단 내신 점수를 올리려면은 하여튼 1학년 과정이 약하면은 또 안 됩니다. 자, 8번은 그래서 방향만 잡아줄게. 자, 일단 로그 부등식이 나왔고 로그가 나왔으니까 여기 진수 조건. 이게 항상 제일 중요해요. 이거 진수 조건. 그래서 16 빼기 x제곱이 양수여야 되고 4분의 x도 양수여야 되니까 x는 0에서 4라는 조건을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에 요 부등식을 풀죠. 로그 위치 16의 x제곱에 k도 그냥 합체를 시켜버립시다. 로그 2의 k에다가 4분의 x 그럼 로그를 그냥 떼도 돼요. 이렇게 빼면 또 2차함수네. 그렇지, 2차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x제곱에 더하기로 가서 2에 여기는 4가 넘어가서 4에 빼기 2 x 빼기 16이 되고 음수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2차함수에 얘네 정수 x의 개수가 한 개가 돼야 된대. 그럼 대충 여기서 우리가 함수로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애는 여기 마이너스 16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이야. 근이 여기서 정수로 하나가 나와줘야 되는데 정수 x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자, 그러면 여기에서 0과 4 사이에서 0과 4 사이에서 봅시다. 아니가 정수 x의 개수가 1. 개수가 1. 개수가 한 개만 나와야 돼. 이게 이렇게 되는 애가 그러면 음수 쪽으로 들어간 애가 정수가 하나가 들어가려면 이게 1, 2, 3, 4 이 범위 안에서 이게 여기는 어차피 빠져 있는 여기는 빠진 영역이고 여기도 4에서 빠져야 되고 여기서 정수가 하나가 들어가려면은 이게 1이 들어가든지 2가 들어가든지 3이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정수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정수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죠. 이렇게 돼버리면 정수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고 음수 쪽으로 들어가는. 그럼 여기를 경계를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무조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부등식으로 좀 예쁘게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 결정을 하는 건 F1과 F2가 결정을 할 것 같아. F1은 무조건 0보다 작아져야 될 것 같고 얘는 0보다 크면 0보다 커도 일단 되네요. 0이 돼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에
여기에 이제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도 1이 포함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1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싶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만족하는 정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 요거만 이제 딱 그거 해주면 됩니다. 이것만 해주면은 바로 K가 나오게 돼요. 자, 이거 뭐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산수라서 생각하게 24에서 6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걸 만족하는 이제 정수 K는 5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9번. 내가 9번에 이거 예전에 어떤 문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고3 안에서 했던 거랑 헷갈려서 이거 무슨 처음 보는 거지? 그치? 자, 이 수능이면은 사실 이게 좀 뻔한데 좌표는 A부터 잡으면 돼요. 수능은 항상 그래. 수능은 평가원은 그래요. 근데 학교 내신이나 아닌 데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좌표 세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하긴 할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 삼각형의 닮음으로 좌표 세팅이 이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어떤 특정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특정 B가 있을 때 얘가 일직선이 있다 하면은 이런 삼각형들을 생각하시면 돼. 이게 닮음. 심지어는 나중에 난이도가 올라가면 여기에서 얘가 서로 뭐 이렇게 수직이다 이런 것도 나오거든. 수직이다. 그리고 길이가 이게 1대 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좌표 세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형을 닮은 형태로 해서 길이를 잡아서 좌표를 세팅하시면 웬만해서 다 됩니다. 여기도 뭐 마찬가지인데 길이 비율이 나왔으니까 닮음이에요. 이거 좌표 세팅에 대해서는 지금 A, B를 5B랑 5A가 1대 7이야.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를 A로 놓고 여기를 A 놔도 되나? A가 없지. A 안 되네. A에 X로 들어갔으니까 뭐 T로 갑시다 그러면. 그럼 여기는 7배. 그러면 7T. 자, 좌표 세팅을 할 거니까 T, 그 다음에 항상 중요한 게 이게 곡선과 곡선 혹은 곡선과 직선 이런 교점의 관계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얘는 직선이 있는 점이지만 곡선이 있는 점이기도 해. 그치?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는 하여튼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겠구나. 다시 그릴게. 이 문제를 크게 다시 읽어야 돼. Y는 AX랑 그 다음에 로그 AX가 있어요. 당연히 밑이 같으니까 대칭성이에요. 대칭성으로 무조건 시작을 합시다. 이게 AX랑 로그 AX. 자, 다시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여기가 A, 여기가 B. 자, 7배 차이가 났으니 여기 B라고 하는 애는 7T로 세팅을 하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도 그냥 7T를 집어넣습니다. A에 7T. 근데 봐봐. 이게 닮음이 그래서 이게 더 잘 보이면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입장에서 이게 X좌표도 7배 차이지만 Y좌표도 7배 차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에 T라고 하려다가 7을 곱하면 얘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여기 관계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문자가 2개. 그럼 A에 6이 7이다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붙였어. 6T가 7이다.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자, 하나만 더 찾아주면 돼. 이게 문자가 2개니까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A, B를 1대2로 또 여기가 T고 여기가 7T인데 간격이 6T고 그럼 1대2면 6을 이제 세 등분을 해주면 되겠지. 여기 C인데 여기 3T가 되겠죠. 1대2면 C라고 하는 애는 이제 곡선이 있는 점은 아니니까 3T 정도면 되고, 자, 그 다음에 D까지 왔어요. D. 여기 D. 여기 D를 3T, A에 3T가 될 거고 곡선이 있는 점 D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1인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로그 함수랑의 대칭성,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의 대칭성에 대한 얘기인 거죠. 여기가. 그럼 y는 대칭이 되니 당연히 2라고 하는 데는 바꿔줘요. a의 3t, 3t. 그러고 나서 로그 함수에다가 슬쩍 집어넣습니다. 곡선이 있는 점이 되는지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지. 자, 그래서 성공. 그리고 나면은 이제 2라고 하는 애 여기에 x 좌표가 CD랑 BE가 같대요. CD랑 BE가 평행. 이렇게 평행하니까 x 좌표가 같은 거야. 그러면 B에 여기가 7이었으니까 여기 7t. 이거랑 열림만 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런 좌표 세팅은 닮음으로만 이렇게 잘 이어가도 웬만하면 잘 풀리고 중간에 이제 방정식의 영역이 있으니까 방정식 잘 풀어야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10번은 뭐 그래프 그리는 문제인데 이게 다 틀렸어. 잠깐만. 뭐지? 너무 어렵게 푼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맞힌 거야? 이거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이게. 자, 이 방정식 부분도 한번 할 건데 일단 그래프가 나오면은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오면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대칭성, 그 다음에 주기성.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게 이거 두 개야.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라 했을 때도 대칭성, 주기성을 생각하시고 그래프가 나와도 대칭성, 주기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많이 틀렸으니까 힌트만 줄게. 자, 탄젠트 x 빼기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애랑 마이너스 탄젠트 2x. 자, 얘를 그리는 거는 탄젠트 함수를 그려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고 얘는 탄젠트 2x를 그려서 마이너스 대칭을 시키면 됩니다. 주기는 절반으로 줄어들네요. 원래 탄젠트는 주기가 이제 파인데 자, 얘를 먼저 해볼게. 탄젠트 x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원래 탄젠트가 이렇게 그려져야지. 이렇게. 근데 평행 이동을 해서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져야 돼. 여기 2분의 파이만큼을 가야 돼. 그러니까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가 점근선이라서 다시 또 이렇게 이걸 그리면서 계속 대칭성, 주기성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마이너스 탄젠트 2x를 그릴 건데 당연히 주기는 얘의 절반이 돼. 절반이 돼서 이렇게 반 해서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또 여기다가 이렇게 반만큼 다시 또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러면서 여전히 대칭성, 주기성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100% 대칭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만났고 여기 만났고 여기 만났어. 대칭성이 예쁘게 보이면 되지. 그래서 얘를 합치면 얘가 x1, x2, x3이래. 당연히 뭐 같은 간격으로 들어갈 거고 가운데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가 3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분의 파이가 3개. 보통 이게 근의 개수를 따져라 하면 이렇게 돼. 나중에 뭐 수투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대칭축의 x는 a야. 여기서 근이 뭐 이렇게 만났어. 이게 3개야, 3개.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죠. 2개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할게. 이게 대칭성이 있으면 여기가 a가 됐으면 이 간격이 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 간격이. 그러면 요 근은 a 더하기 별이 될 거고 요 근은 a 빼기 별이 돼요. 당연히 2개 더하면 2a가 되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게 대칭축에다가 그냥 곱하기 개수 하면 돼요. 대칭축 곱하기 개수. 여기는 3a가 돼.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가 되면은 4a가 됩니다. 이 총합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여기 대칭점이 2분의 파이 x가 2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뭐 이게 주기성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파이만큼 가니까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여기 기준으로 해갖고 2분의 3파이 기준으로 또 3개가 생기겠지. 주기성 때문에. 주기가 이제 파이만큼에 대해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될 거잖아. 그렇죠? 이런 거는 그래서 학교 시험 내기가 되게 편해. 이 주기, 그러니까 여기 구간을 0에서 2파이에서 3파이, 4파이 뭐 이렇게 늘리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변형 문제가 나와서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이게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 그래도 표기랑 맞추고 찍은 거 여기 좀 좋아하네. 이게 아주 유명한 기출 문제예요. 계속 숫자만 변형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기출 문제를 선정하는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세화여고 기준으로 가는 건데, 작년 재작년에 쓰지 않은 기출 문제를 웬만하면 넣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작년에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안 나와. 너네 학교는 세화여고는 대부분 일반고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냈던 기출 문제를 똑같이 안 내요. 그래서 이건 안 나왔어. 한 3년 사이에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로 집어넣고, 자 봅시다. 로그 3의 x가 있어요. 근데 문제 읽다 보면 3의 x가 또 나와. 로그 3의 x가 y는 로그 3의 x가 있고 지수함수로서 3의 x가 또 등장을 해. 그럼 당연히 y는 x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고, 여기 이제 문제 있다 보면 또 원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원이 등장을 하는데 당연히 대칭성이 생각이 나야 되고 역함수에 대한 관계가 생각이 나야 되죠. 자, 문제에서는 이제 여기 위에 두 점 A, B, N이 있는데 이 기울기가 2분의 1이래. 2분의 1이래요. 2분의 1. 근데 이 길이가 루트 5N이야.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은 당연히 여기가 이 정도 숫자는 되지. 2N과 N으로 쪼개지죠, 그냥. 그러니까 AN을 기준으로 해서 2N만큼을 가고 다시 N만큼을 올라가면은 곡선 위에 있는 점이 돼. BN이 돼. 자,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지나는 원이 곡선 Y는 3x와 만나는 두 점 중에 X좌표 중에 큰 값을, 그럼 이게 이제 여기에 있던 BN, A의 BN이 다 대칭이 돼서 이쪽으로 A의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B의 프라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당연히 X좌표가 큰 거는 여기야, 여기. 요 놈의 X좌표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시작이 로그였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주려면은 당연히 여기 BN에 대한 X좌표를 구하는 것보다는 BN에 대한 여기 요 놈에 대한 Y좌표를 구하는 게 더 편한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굳이 돌아서 안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랑 당연히 요 길이랑 당연히 같은 거야. 이렇게 당연히 같아요. 역함수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결국엔 여기 Y좌표를 구하시오 이거야. Y좌표를 구하려면 자, 이제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자, AN부터 들어갈게. AN의 좌표를 A로 가죠. A. 그 다음에 로그 3의 A. 그럼 BN의 좌표는 두 칸에 N칸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A 더하기 X좌표는 2N이 될 거고 Y좌표는 로그 3의 A 더하기 2N이 돼요. 자, 근데 요게 이제 여기에다가 더하기 N을 한 게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지. 이렇게. X좌표를 2N만큼 증가를 시켰는데 Y좌표는 N만큼이 올라가요. 이 관계식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얘를 3에 다시 쓰자. 이쪽으로 넣으면 로그 3의 A고 N을 바꾸면 로그 3의 N이 되고 두 개를 같이 쓰면은 로그
3의 n a라고 하는 애가 a 더하기 2n 로그 3a. 자, 다시 정리하면 a 관계식은 a 더하기 2n이 3의 n a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는 이 좀 계산을 처음부터 잘 잡아서 들어가면 되게 좋은데 뭐 그냥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a로 잡았기 때문에 조금 많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1, 2, 3 숫자를 집어넣으면 돼. n에다 1 집어넣어. 그럼 a 더하기 2는 3 더하기 a. 뭐야, 그냥 a는 1이 되네. 그렇죠? a가 1이 됩니다. a가 1이 답이 아니고 우리는 뭘 해야 돼? 여기 bn의 y좌표를 구해야 돼. a가 여기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두 칸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여기에 bn의 y좌표를 구해줘야 됩니다. 뭐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돼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계산하지 뭐. a가 1이었으니까 1, 그 다음에 n에다가 1 집어넣었으니까 by는 1 이렇게 세 번을 다 해야 돼. n이 2일 때 그럼 a 더하기 4는 여기다가 9 a가 되고요. a는 2분의 1이 되고 여기다 집어넣었죠 또. 로그 2의 y라고 하는 애는 여기가 이제 b의 y좌표, bn의 y좌표니까 로그 3의 2분의 1 더하기 2가 되고요. 또 해! 이렇게 하시면 뭐 이게 노가다니까 로그 3의 3분의 13분의 3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싹 다 더하시면 돼요. 그냥 계산이야, 계산. 근데 요걸 이제 예쁘게 이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요거를 그냥 이제 지수 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괜찮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우리 로그 함수에서 이 b의 좌표를 그냥 뭐 이제 방정식 푸는 거야. 막 이래저래 해갖고 뭐 집어넣고 한 겁니다. 진짜 뭐 요거 유증으로 가면 영혼 없이 그냥 계산하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약간의 그 영혼을 진짜 말 그대로 영혼을 조금 집어넣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지수함수 쪽으로 가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의 이제 성질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 얘가 뭐 x가 되든 뭐 3에 뭐 이렇게 되든 자, 어떤 특정 점에서 시작을 해. 여기에서 시작을 해. 여기서 한 칸을 갔어. 한 칸을 가면 여기 높이가 어떻게 돼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3배가 되는 거지.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세모 집어넣어. 3의 별 더하기 세모가 되고 얘네는 3의 별 더하기 세모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 얘네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여기 3, 여기 3의 1승만 하나 떨어지면은 3배가 되는 거야. 이게 두 칸이 되면 어떻게 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9배. 세 칸이 되면 당연히 27배. 3의 세제곱 형태로 차이가 나. 이게 지수함수랑 등비수열의 성질이랑 같이 엮여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함수한테 다시 그려볼게. 지금 이게 역함수로 들어가면 기울기가 2분의 1이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기울기가 2가 되죠. 기울기가 2.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2가 되고 요 간격이 이게 n이 되고 이게 2n이 돼요. 여기가 an 프라임, 여기 bn에. 그러니까 이 지수 함수 쪽에서 다루는 게 너희가 로그 함수보다는 지수 함수가 조금 더 편하게 느껴져서 그래. 로그 함수에서도 이걸 작업을 할 수는 있어. 자,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그냥 세팅하기 나름인데 아까는 x로 했으니까 지금은 y로 바꿀게. 여기를 높이를 k라고 할게요. 여기 k. 여기가 과연 길이가 뭐가 될 것인가를 찾아주는 상황으로 가볼게. 자, 일단 n이 1이 됐어. 1이 됐어. 잘 봐. n이 1이 됐어요. 그럼 높이가 2가 되겠지. n이 1이 되면 k에 대해서 여기가 3k가 됩니다. 이게 3x라서 3k가 되는데 여기가 k라서 여기가 2k야. 2k가 2가 됐으니 이때 k는 1이 돼요. k가 1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을 만들어내는 이제 k가 1이 되는 3의 x는 1을 만들어내는 그 x좌표를 찾아내면 0이 되지. 0이 되니까 여기 요만큼 한 칸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x1은 1이 됩니다. 자, n이 2가 됐어. 다시
여기가 2가 됐어. 여기 4가 돼요. 4가 됐고 다시 그래서 여기 세팅이 되게 중요한데 이 높이를 다시 K로 놔. 두 칸 갔어. 그럼 4K가 되겠지. 아니 9K가 되겠지. 이게 K가 되면 두 칸을 가면 9배. 9K가 되는데 여기가 8K가 됩니다. 이만큼이. 그렇죠? 8K가 4가 되니까 K는 2분의 1이 돼. K는 2분의 1이 되는 그 X좌표를 찾아서 플러스 2를 해주면 돼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이쯤에 있겠지 뭐 이게. 요 높이가 2분의 1이 되는 그 X좌표를 3의 X를 이용을 해서 가지고 그 다음에 X2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X 좌표에다가 플러스 2를 하면은 여기서 두 칸을 온 거니까 한 번 더 해요. 뭐 이게 약간 비율적으로 느끼면서 풀면은 뭔가 계산이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또 하여튼 뭐 K로 나요. 세 칸을 갔으니 27K가 나요. 27K. 27K인데 K만큼 빠졌으니까 26K가 되는데 이제 N이 3이 됐어. 그럼 높이가 6이 되죠. 그러면 K가 13분의 3이 되고 13분의 3이 되고 X의 값을 찾아내고 거기다가 플러스 3을 해주면 됩니다. 하여튼 이게 재작년에 평가원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계속 수능 문제, 평가원 문제가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게 진화가 되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정도까지를 기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 이게 보니까 이게 각변환을 못해서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깔끔하게 다 틀렸네. 일단 쉬운 거 13번부터 먼저 할게. 13번은 뭐 그냥 눈을 푸는 거라. 일단은 눈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대수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상하함수 사실 정의 문제인데 이거 아마 틀렸으면은 아마 직관적으로 하면은 이제 실수 없이 맞췄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답이 또 제일 큰 답이 이미 있어갖고 자 반지름이 2입니다. 거기에 여기가 P가 고정이 돼 있고 Q가 막 움직여요. Q가 움직이고 여기 Q가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를 X라고 합니다. X. 그럼 X가 0일 때는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뭐 대충 느껴봐요. X가 0이야. 0이 되면 이 길이 PQ의 길이에다가 더하기 3을 하래. 아니구나. 이 PQ에다가 더하기 3을 하래. 그러니까 FX라고 합니다. 0일 땐 0에서 시작, 0일 땐 3에서 시작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이가 0이면은 당연히 이 현의, 이 호의 길이가 0이면 당연히 이 현의 길이도 어쨌든 0이 될 거고 3부터 시작하겠네요. 3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x가 점점 커지면 당연히 현의 길이도 점점 커지겠지. 이렇게 점점 커져. 여기까지 커져. 4까지 가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7까지 여기 이 길이가 4가 되는 실제로 여기 7이 될 거고 대충 x값이 커지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올 거야. 올라와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하여튼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성을 이제 찾아내시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주기가 x 입장에서는 잠깐만 x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만큼 길이가 4파이 22 L은 R세타 파이에다가 그치 2파이에다가 산수반대.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이거를 식으로 이제 가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를 세타로 봐. 세타로 보시면 x는 L은 R세타 2세타가 되는 거지. 세타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 fx구나. fx는 8에 여기 있는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길이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의 이걸 2분의 세타로 갑시다. 2분의 세타로 놓고 여기가 길이가 2고 그러면 2 사인 값이지. 여기가 2 사인 값에다가 2의 사인 2분의 세타인데 거기 이제 2배가 돼요. 그러면 이제 4 사인의 2분의 세타에다가 거기다가 2가 곱해지는데 이제 여기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게 PQ가 길이야, 길이.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줘야 돼. PQ가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x는 2세타가 되니까 여기다가 2세타를 얘를 여기 2세타 자리에다가 다시 이걸 집어넣고 이제 주기성을 따져보시면 a 파이가 4가 나오고 a가 4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최대값은 2배가 들어갔으니까 아까 2배도 잘못했네. 그럼 최대 여기 8에 사인의 2분의 세타니까 요 놈의 최대값은 11, 최소값은 절대값이니까 최소값이 3 이렇게 될 겁니다. 4에다가 3에다가 그만 답이 없는데 4에다가 11이지 11에다가 3 이렇게 되죠. 그럼 18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뭐 약간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고 최대 길이는 뭐 이게 이만큼이 이제 4가 됐을 때니까 8 더하기 3에서 최소값은 뭐 당연히 PQ의 길이가 0이 되는 상황이니까 3 주기성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올 때 그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이거는 방학 때 사실 했던 친구들은 뭐 금방 뭐 각변하는 잡았을 것 같은데 사인의 제곱에 이게 각 이상한 애들이 있으면 각 이상한 애들이 있지. 코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 2분의 1에 코사인에 이게 뭐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여기의 각이 조금 더 세력이 조금 더 우세하지. 자 여기 A는 놓습니다. 여기 B를 놔. 이게 숫자의 관계가 한 번에 보이면은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뭐 여기 2분의 3파이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3이니 그 9고 3분의 파이 더하기 x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같아지는 이게 숫자가 그냥 보이면은 이렇게 A, B로 놓을 필요 없어요. 이게 뭐 보이면 그래서 좋은 거야. 이게 숫자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안 보인다 그러면 이 A하고 B를 적당하게 더하기 빼기를 하시면 돼. 얘를 두 개를 여기가 마이너스 x, 여기 플러스 x니까 왠지 더하는 게 좋겠지. 얘를 더해봐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고 이게 2분의 3파이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A랑 B의 각의 관계는 2분의 3파이 관계가 되니까 이런 대신에 2분의 3 파이 빼기 A로 놓고 이 사인을 이제 코사인으로 변신을 시켜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놈이 여기 뭐 각을 동그라미로 합시다. 그럼 사인이라고 하는 데가 코사인의 어쨌든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동그라미 A라고 하자. A 이렇게 코사인 제곱의 A 2분의 1 코사인의 A. 자 그럼 이놈을 이제 치환을 해요. 코사인 제곱 A를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A를 T 정도로 하죠. 자 그러면은 fx라고 하는 애는 t의 제곱에다가 절대값 t의 제곱 빼기 2분의 1 t 더하기 k. 그럼 이놈의 이제 양수 음수 쪽에서 따져줘야 되는데 그때 한번 우리 수투 시간에 한번 했어요. 이렇게 된 거 함수 더하는 거. 이게 한 번에 그러시면 되게 좋아. 자 그냥 한번 해볼게. 안 되면 이거 범위 나누시면 돼. 절대값에 대해서
그냥 0과 2분의 1에 대해서 뭐 이게 세 개의 범위로 나누는 게 어렵진 않잖아.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된 함수 하나랑 그 다음에 0과 이렇게 된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아요. 이렇게 절대값 함수를 두 개를 더할 거야. 두 개를 더하면 2차 함수에다가 2차 함수 더해지니까 여기 2차 함수예요. 그치? 2차 함수. 근데 여기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뺀 거야.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여기를 이제 이게 뒤집혀서 들어갔기 때문에 요 함수랑 요 함수를 두 개를 더하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빠져나오잖아? 그럼 2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이 날아가. 최고차항이 날아가면 직선이 되겠죠? 그럼 직선이 되는 구간이 여기까지일 거야. 여기 2차 함수 뒤집어진 거고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까지가 직선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2차 함수에 2차 함수 더해진 거니까 2차 함수, 2배 2차 함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K만큼 평행 이동시켜 주시면 돼. 그러니까 Y는 K가 됩니다. 대충 이렇게 2차 함수 직선, 2차 함수가 되는 얘를 그림을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여기 최소값과 최대 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최대 대값인 요놈을 치환했으니까 요놈이 지금 제곱의 A라고 하는 애가 이제 여기 T의 값을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 A를 T로 치환했지. 미안. 코사인 A를 치환했으니까 얘 범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코사인 A를 T로 치환했으니까 T제곱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과 여기 1까지 여기가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이 값을 적당하게 집어넣어서 큰 값을 찾아줘요. 이게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되니까 여기에 값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건 산수로 할게. 2k 더하기 2분의 5가 되고 여기가 k가 되고 여기 요거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한 게 22가 된대요. 이게 더한 게 3k 더하기 2분의 5를 더한 게 22가 되고 k값이 나오고 거기다 8을 곱하면 k가 2분의 13이 나와서 8을 곱하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2 이게 저기 뭐야 서울고 작년 기출문제야. 서울고랑 반포고랑 한 곳 더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거의 뭐 비슷한 것들을 많이 써요. 한 1년 차이로 기출 문제들을 써먹는 게 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